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행정기관인데 행정부 같은 것들은 이제 아니다. 협의 들어갑니다. 강학상이죠. 예, 미리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이런 성질에서 협의란 말 자체가 이제 강학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개념 자체를 좁게 본다, 넓게 본다, 누가 보죠? 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학상 개념인데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협의행정기관의 경우는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권한이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직무 수행할 때 어떤 권한이냐 따라서 하는데 권한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사의 결정 권하고 그런 의사를 밖으로 이러한 표시하는 표시권이 있어요.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권이 다 있다? 이게 센 거야. 그러면 서울시에 관한, 서울시 행정에 관한 의사의 결정과 표시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딱 한 명 오면 서울시장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여러 개면 곤란하거든. 중구난방 곤란하다고. 이러면 나중에 공무원할 때 기자들이 와가지고 좀 친한 척 하면서 여러분들 기자 또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래 듣기엔 의미와 별로 기자 안 좋아하다가도 또 기자가 개인적으로 친하면 정말 나한테는 잘해주겠지. 내하고는 친하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 결정적으로 하면 배신 때려. 그러니까 기자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래도 이제 안 들을 거야. 나중에 뭐 내가 누구 기자 잘 알고 뭐 그냥 다 도움 받으려고 해. 왜 기자가 정보도 많고 또 발도 넓고 또 위아래도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지도 이용해 먹고 나도 이용해 먹는데 미안하지만 기자는 결정적으로 한 방 때립니다. 그럼 의사결정과 표시가 있는 거는 뭐냐? 시장밖에 없죠. 이걸 보고 뭐냐?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권을 다 가진 행정기관을 우리는 뭐냐?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요걸 강학상의 행정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행정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정청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강학에서 행정청은요, 절대로 행정 주체가 될 수 없죠. 행정기관 중에서 엔더 의사결정권도 있고 표시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줄여서 다 합치면 뭐야? 의사표시권이 나오죠. 근데 문제 이럴 수가 있어. 의사결정권 없는데 표시권만 있어.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임마가 의사표시하는 거 보이잖아요. 남이 결정한 의사지만 지가 표시하잖아요. 그럼 마치 임마가 행정청을 보이니까 이건 행정청 맞아. 과거에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청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요. 그럼 이게 어떤 것도 있냐? 자, 행정청의 개념 들어가 볼까요?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이라는 방법은 그냥 용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분류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부수인 공부잖아요. 보조 공부인데 그럼 이런 행정청의 개념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행정관청이라고 표현해요. 이 행정관청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강학상의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분명합니다. 행정청은 나중에 행정법에서 실정부에서도 행정청이라는 개념 썼는데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지금 말하는 강학상 행정청 개념 플러스 행정주체인 공공단체나 수도사는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어요. 범위가 더 넓다도 얼마 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그러면요 과거에는 협의회, 강학입니다. 협의회 행정청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그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원칙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는 한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그걸 보고 뭐냐? 독임제라고 행정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독임제 행정체라고 해요.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관청 중에서 독임제 행정청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데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권이 다 있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럼 누가냐? 대통령. 여러분은 다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중앙입니다. 이게 국가를 중앙이라는데 중앙의 최고 행정관청입니다. 최고 보통 행정관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에 대한 모든 에 대한 최고 관청은 대통령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장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이 있어요.
지방청장 있습니다. 앞에 병무청장 있잖아요. 그러면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있고요. 있습니다. 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서장 있습니다. 경찰청장 밑에 서장 있죠. 이 다음 뭐냐? 또는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지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 근데 이거 보고 서장 또는 지청장 이런 말 쓰거든요. 지금 요새 와서는 노동부는 노동지청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요,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원래 합의제 행정청은 이름이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인데 합의제 행정청하고 비슷하게 좀 이따 나오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합의제 행정청에 뭐가 있느냐? 시험 자주 나오죠? 실제로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있습니다. 선관위는요, 독립한 기관이긴 하지만 그 업무는 선거사무는 행정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있습니다. 해난위원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하다가 인사당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신입 새내기가 있습니다. 뭐냐? 행정심판위원회 아주 대우 잘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에는 행정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행정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뭐냐? 하위제 행정청입니다. 이거 말고도 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이거 하위제 행정청에 들어갑니다. 특기위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특기도 중요하죠. 저거는 하위제 행정청입니다. 저 자체가 행정청인데 소송할 때만 이제 따로 특별한 법이 있어가지고 따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 때는 위원장이 표가 됩니다. 원래는 얘들이 다 표가 돼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체, 협의행정체인데 실제로 뭐냐? 이런 시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이 있어요. 교육감은 행정청이지만 교육장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 붙은 것들이 행정청 되는 거 많은데 이거는 아니에요. 교육감은 교육장은 보조기관 밑에 보조기관이고 교육감이 이제 높은 거예요. 교육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할 때 구청장은요 이거는 아까 전에 국구가 말이죠.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강학상 성질인데요. 업무의 성질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다? 감독청. 이름이 이제 감독청이라는 말 없죠? 그러나 이제 감독청.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다? 처분청이 있습니다. 시험에 이건 문제는 않지만 알아둬야 돼요. 이걸 보고 이제 해당 행정청이라고 하죠. 바로 해당 행정청. 되게 중요합니다. 항고성의 표고는 바로 이 처분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 재결청이라는 말 씁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행정심판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간 다르고 재결하는 기간 달랐는데 지금은 재결청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의 기능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의사의 결정권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대외적 표시권이 없어요. 의사의 결정권이 있는데 표시권이 없다. 이걸 뭐냐면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그래요. 합의제 의결기관하고 합의제 행정청은 다르죠. 합의제 행정청은 뭐냐면 의사의 표시권이 있는데 그러나 합쳐서 합의제 의결기관하고 합의제 행정청을 포함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합의제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종류 뭡니까 하면 딱 떠올라줘야 돼요. 종류 뭐더라? 안 떠오른데 안 떠올랐다. 이게 행편없는 거야 이거. 공부가 덜 된 거야. 종류 뭡니까 하면 떠올라야 되지. 이야기하니까 알겠네요. 이거는 공부의 수준이 낮은 거야. 이게 자기가 어드로이트하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잘 되는데 합의제 의결기관이 어떤 거냐? 과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관인데 지금은 승격해서 합의제 행정으로 갔죠. 지금 뭐냐면 인사위원회라고 합니다. 또는 징계위원회다 하는데 이런 징계위원회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의사결정은 징계위원회가 하고요.
징계 처분을 누가 하냐? 그건 인사권자가 합니다. 즉 징계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결정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또 우리가 조례 부분입니다. 대외적인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내부적인 부분 말고 지방의회 내부적인 부분 말고 대외적으로 주민에 대한 얘기죠. 주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의회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지만은 표시는 누가 하냐? 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냐면 합의제 의결관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도 없는 것들.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도 있죠. 그건 뭐냐면 의사결정권도 없고 표시권도 없어요. 행정하에서는 중요하니까 다 외워야 될지만 저는 이걸 뭐냐면 보조기관이라고 하죠. 배웠을 거예요. 보좌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조기관은요 어떤 조직입니까? 개선조직, 리니지. 개선조직이고 보좌기관은 뭐냐? 참모조직을 얘기합니다. 보조기관의 종류는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보조기관이죠. 특히 뭐냐면 부자 달린 거, 부시장, 부군수 할 때 이런 부자 달린 거,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 전부 다 뭐냐? 보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국장, 실장, 차장, 차관, 그 다음에 뭐 차관이 더 높지만 또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실장, 과장, 계장, 그 다음에 이런 본부장, 이런 장들은 다 뭐냐면 이게 다 뭐냐? 보조기관입니다. 장자부터도 보조기관입니다. 주무관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좌기관의 대표 형식이 뭐냐? 담당관, 차관, 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주로 부속실장 같은 것들이 뭐 청와대 부속실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기관에 들어간다. 이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 정도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청.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 용어 설명이에요. 너무 모르면 무슨 말이 나오는데 저게 뭐 그 자체가 시험에 바로 나오지도 않고 핵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르면 찝찝하죠. 그리고 이제 잘 알겠지만은 뭐 세무서에 다 우러 나옵니다. 틀린 거니까. 아닌 것 할 때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행정청이 제일 중요한데 행정청의 권한인데요. 자, 행정청 개념 다시 들어갑니다. 글자가 행정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론적으로 강학성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하고 행정심판법을 합쳐서 쟁송법이라고 그러나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법상의 권리 구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상의 개념이죠. 명문의 개념이죠. 실정법에서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요. 행정지체의 개념에는 첫째로 뭐냐? 행정기관,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이죠. 강화성 행정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 알다시피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아가지고 전례적인 행정주체 기능하는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에 있었을 때 이건 행정주체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에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주체인데 문제는요, 강화성은 행정기관만 얘기합니다.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결정권만 있고 표시권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행정적 구분해서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쟁송법에서는요, 행정기관에다가 공공단체나 수탁사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씁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뭐냐, 어느 게 더 넓나? 쟁송법의 개념이 더 넓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출제됐어요. 또 알아두면 좋죠?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 다음에 또 좀 더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청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행정청의 권한이죠. 이런 행정청이란 권한인데, 행정청의 권한이 뭐예요? 의사의 표시권이잖아요. 의사 표시가 바로 뭐예요? 처분이야.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느냐 이거죠. 그럼 이런 행정청의 권한인데, 되게 중요한 권한인데,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권한의 대리한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부 위임, 위임 전결,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학 교과서에서 대학 교과서 설명할 때는 내부임, 가로임 전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대결, 대신 결제하고 후열, 나중에 열람을 받는다, 나중에 갖다 보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위에 이 두 개념 대리하고 위임은 뭐냐? 요 두 가지는 뭐냐면 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내부임이나 위임 전결은요 이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소송 실무상 자기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권한의 대리인데 뭐냐? 행정청이 자기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키는 거예요. 대행하는 거예요. 대리하는데 사실은 의사표시권을 대리시키는 거죠. 이 대리의 대상은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를 대리시킵니다. 법률행위를 대행하면 대리라고 표현하고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다 대행하면 대표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 다 대표입니다. 대리의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대리의 종류는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는 지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할 때는요 행정조직법적인 대리인데 대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런 대리권을 시장이 부장 불러가지고 자네가 내 좀 대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즉 살아있는 시장이 대리권을 수여하겠죠. 또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가지고 자네가 미국 가가지고 내 대신에 이런 일을 하고 오면 좋겠네 이러겠죠. 이거는 대리가 뭐냐?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자기가 시장이 임의적으로 대리를 시킨 거죠. 이러한 임의대가 있습니다. 즉 대리권의 수여 방식이 또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대리권 수여 행위에서 이루어지면 임의대라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고 박정희가 자 총에 맞아 죽었다. 죽으면서 뭐 누가 내 대리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명박이 갑자기 치매가 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똥도 싸고 막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온통 똥에 똥을 싸놨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죽었다. 또는 총에만 죽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요 이거는 법정 대리라고 그래요. 그때는요 법정 사실이 발생하면은 바로 대리권이 발생한 것을 법정 대리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임의대리가 이제 법정 대리가 있는데 임의대리는 방금처럼 대리권의 수여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거는요 이러한 법정 사실이 발생하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법정 대리 종류도 크게 두 종이 나가죠. 법정 사실만 발생하면 하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좁은 의미의 법정 대리입니다. 즉 협의에 법정 대리라고 표현하여 즉 이런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총리가 바로 승계한다. 이거는 협의의 법정 대리예요. 대통령이 죽기만 하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총리는 대통령이 죽기만 기다려야 되겠지. 대통령 되고 싶으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법정 사실의 발생만이 아니고 법정 사실의 발생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다 있는데 총리가 임기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갑자기 뭐 음식 먹고 나서 그냥 배탈이 죽어버렸다. 그럼 뭐냐? 임기가 안 됐으니까 임시로 대리인을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 지정행위 플러스 대통령의 지명행위가 있어요. 지정 또는 지명도자야. 대통령이라는 지명행위가 있어요. 있을 때 하는 게 뭐냐? 이걸 보고 지정대리라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정대리 중에는요. 지정을 해야 한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하는 다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아직 동의를 못 얻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나중에 서리라고 표현해요. 국가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있다. 이게 다 서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리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됐어. 지울게요. 그냥 설명만 드리고 여러분에게 실강 듣는 분들 영상 나가니까 나중에 알아서 다운받으면 돼요. 영상 드릴 거니까. 그래서 선물이요. 그러니까 받으면 돼. 그거 있다고 또 수업 안 듣고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부러진 팔 다시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더욱더 강화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권한이 이전되느냐. 정말로 실제로 권한을 넘겨주느냐. 그죠? 이거 안 시켜. 위임은 권한이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대리는 뭐냐? 이거 본래 내가 남이하고 지가 막 사인도 하고 하면 지인 줄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게 제가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저는 시장 대신해서 나왔어요. 이게 꼭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거는 할 때 뭐냐? 현명주의라고 그래. 현명하다 아니고 이름을 드러낸다고 저거 현명주의인데 사실은요 뭐냐면
이제 시장이 바로 피대리인이냐? 이런 피대리인을 또 피대리 행정청이니까 피대리청을 위하여 대리청 부시장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을 쓰는 걸 우리가 이걸 보고 현명주의인데 현명주의가 적용돼. 그러나 위임은 그냥 아니 넘어가. 그게 이제 자기 이거는요 이 현명주의니까 얘는 뭐냐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피대리청인데 위임은 지가 위임 받았잖아요. 지가 이제 뒀대야 이제는 지가 뭐 잘하니까 얘는 그냥 수임청 명의로 해요. 이런 수임청 명의로 하죠. 그래서 이런 현명주의가 적용되느냐 할 때 수임청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야. 대리는 법정 대리든 임의대리든 간에 그리고 위임은 그날이 넘어가는 거야. 그날 아예 넘겨줘버려. 여기 이제 다르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피고가 누가 되느냐? 그럼 이거는 그날 안 넘어갔죠. 그럼 원래 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야. 그죠? 그날 안 넘어갔으니까. 그럼 피고가 누가 되느냐? 피고는 피대리청이 되는 거야. 피대리청이 대리를 당하는 쪽인데 대리를 받는 쪽을 피대리청 당한다기보다는 받는 쪽이라고 하죠. 시장이 내 대리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누가 되냐면 수임청은 아니죠. 위임을 받은 쪽이니까 피위임청. 피위임청은 뭐냐면은 수임청이라고 그래요. 위임청이 아니고 이런 수임청이 된다 이거야. 위임청 아니에요. 수임청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위임청이 위임청은 이미 권한을 넘겨준 쪽이니까 권한을 넘겨준 자기는 권한 없어. 근데 이게 내부위임 또는 위임 전개라는 것은 뭐냐면 다 같은 거야. 내부위임은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이제 건축에 관한 서울시 건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근데 보면 이제 물론 중요한 거 뭐 63빌딩 같은 큰 빌딩이나 또는 의미가 있는 뭐 세빛둥둥섬 같은 미친 섬 같은 그런 거를 모서리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만들었을 때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는 뭐 이제 그거는 시장이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거는 본청에서 그대로 갖고 있겠지만, 자, 각 동네별로 주택지에 있잖아요. 그냥 규정 내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정상적인 주택에 대한 건축을 일일이 시장이 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시장 권한이 있다가 어떻게 하냐? 시장에 있다가 구청장들을 보고 그냥 너 선에서 끝내라. 대신에 이름은 서울시장 이름을 나가. 근데 서울시장까지 와서 결제 안 봐. 이걸 내부위임이라고 그래요. 내부위임 해가지고 반복되는데 위임 전결도 똑같아. 다만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 뭐 예를 들면 위임 전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월드컵 올림픽 경기장 부지를 선정한다. 여러 후보가 나왔어. 막 싸움나. 그럼 위원장이 됐던 서울시장이 됐어. 그 서울시장이 맨날 그 회의 가지고 앉아 있어요. 할 일도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대리인을 보내면 다 일일이 물어볼 거니까 안 되니까 체육국장 보고 자네가 위임 전결해. 그러면 지가 거기서 다 결정 내려. 이름만 그냥 예를 들면 서울시장 이름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체육국장의 선에서 다 끝나는 거야. 위임 전결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대결도 아까 전에 자 서울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어. 이거는 항소해야 되거든. 그럼 누가 봐도 항소하는데 서울시장이 뉴욕 지금 뭐 방문 중에 있어. 그러면 그거 뭐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상속기간 지나잖아. 7일 지나버리니까 또 내일 14일인데 14일 지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14일 지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냥 항소해놓고 나서 오면 저희들이 항소했습니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사실 이건 다 뭐냐 법적으로는 권한 인정 안 돼.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거는요 이런 법적으로는 이런 대리도 아니고 위임도 아니야. 그러니까 권한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현명주의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야.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실무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권한은 이제 누가 갖고 있냐? 당연히 이거는 누가 갖고 있냐? 내부 위임청이 가지고 있겠지. 내부 위임청이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피고가 누가 되냐? 원칙적으로 뭐냐? 내부 위임청이 되는 거야. 왜냐면 외부적으로 폐할 때는 서울시장 명의로 나갈 거 아니야. 국민들이 처음 받아보면 서울시장 있구나. 구청장 있지만은 서울시장 있구나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데 구청장 중에서 실수로 또는 뭐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지 이름을 나갔어.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지 이름을 나갔지만 권한은 원래 내부 수임청 권한이 아니잖아. 아니지만은 지가 지 이름을 내고 싶어가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냐? 내부 수임청이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실제로 일만한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내부 이러한 수임청이 명의로 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을 때는 그때는 내부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소송에서 배우게 돼요. 여기까지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총론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수능 가면 또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또 배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니까 그때 가서 또 선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이로써 1편 3장 4절의 3개 강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